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광해군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왕입니다.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연산군과 함께 조나 총을 묘호를 끝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해군 3년 별심문과에서 광해군이 직접 시관 나란히를 논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과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주제에 맞는 내용 겨우 두 문장만 적고 나머지 빈칸은 광해군에 대한 비난을 마구 잡았다고 합니다. 시관 문제를 논하라고 했는데 왕을 비판했으니 결국 조선에서 가장 문제는 왕 본인이라는 엄청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임수경은 무려 이런 답안으로 합격하였고, 감독관이던 오희정의 심의수가 장원으로 급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강해군은 이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각주에 말했듯이 진짜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이미 합격자로 분류가 되어버려서 결국 다음에는 이런 주제랑 관계없는 단서는 합격시키지 말라고는 거의 합격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최다 공심 대출을 최다 전화보유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이 했습니다. 왕이 즉위한 이래로 강례는 오랫동안 피하고 일반 공사의 즉위를도 태만하여 대관에게서마저 매장 날을 넘겼습니다. 다른 밤에 드리려 하면 왕이 항상 침내에 있기 때문에 한간들까지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일찍이 황씨 이복정에게 묻기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뚱뚱하냐고 물었습니다. 공정이 대답하기를 소신이 선조 때에는 산왕이 장시간 공사청에 들어갑시고 온갖 일을 열심히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모시느라 낮에는 밥 먹을 길이 없었고 밤에도 편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하나께서 공사청에 납치하는 데가 없으므로 소식은 종일 할 일 없이 쉬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기 때문에 어찌 살이 찌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렇게 풍성한 것이었다. 옥에 갇힌 손명국은 돌파구를 찾으라 했다. 뜬금없이 신경이가 장년 윤결, 정은 양시진 등이 신경이 사촌 누이 양아들 능창국을 왕으로 추대려 하려 한다고 반역을 깼다고 모함을 했다. 그 근거로 신경이 일당이 인공의 관상과 명무국은 기룡을 멋대로 점을 치고는 명창군이 40년간 집행할 임금이라고 정계를 내보였다. 신경이는 자신은 정인웅이 고제이자 이청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며 대부 사람들은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역적질을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어찌 신이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명국은 그하라고 급연이 있어서 소명국과 대질에서 소명국의 말에 신경이가 절절했다. 이에 광해군을 본데 신경이를 엄하게 신문한 것을 명령했다. 신경이는 대우파의 일원으로서 정인홍의 제자이자 이 재무 신복이었다. 평소 대우파는 역적 토제를 삼았기 때문에 위분과 박성종을 비롯한 서북 세력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박성종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과연 역적이 가까이 있었다라고 외쳤다. 아무래도 이천까지 올까 미루는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경이와 윤길, 양시진 극심한 공을 이기지 못하고 봉상무수 윤공과 병령첨사 윤석이 인성구와 함께 약물을 깼다고 고변했다. 윤공, 윤숙, 인성구는 유배를 가고 신경이는
형신은 동안에 5번이나 역변을 고해 죽음을 늦추고자 하였다.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 권장을 받다가 죽었다. 윤길양시진 역시 신문을 받다가 죽었다. 끝내 잡아간 자가 없었다. 거짓 고변을 한 소명업은 불러났다. 신경이 일당의 추상 대상으로 신경이 일당의 시대 대상으로 불린 능창군은 강화도 교동군이라고 기양반해졌다. 정원군이 집에 왕기가 있다는 이유로 강해군 정원군은 집을 빼앗아 허물고 경덕궁을 지었다. 능창군이 이배지 생활은 흑도가했다. 달아나지 못하게 귀한 곳에 집둘레 팽자나 나무를 심고 그 안에 지인을 거두는 정벌은 위리한치 항의했다. 하마더라 집 울타리 곳곳에 가시가 박혀있던 그것뿐만 아니라 의금무도사는 능창군이 목에 칼을 채워 작은 움직임조차 힘들게 하였다. 거기에다 두끼만 먹는 밥도 석회에 수로지어 먹을 수 없게 하였다. 다행히 능창군과 같이 지내게 된 지역 주민인 고공생과 강화군청의 시동생인 수생이는 아이가 강화군청의 수생인 아이가 자신이 밥으로 들어서 줬다. 이 역시 발각되어 수생은 능창군과 밥을 따로 먹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는 언연히 동생을 죽인 원수이자 집을 뺏은 장본이 이건 배남이 없었다. 능량군은 신경정 고갱과 함께 쉽게부터 이 인조반정을 개하고 실행에 옮긴 명백한 주의했다. 심지어 인조정권에서 박일했던 반란세력 기도 인정은 바였다. 인조정권 수립 직후 북인 전당의 반란 기도에 고른된 명분이 인조의 직위 과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 내용은 마땅히 먼저 인목왕후를 받던 다음 그 명에 따라서 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금상 스스로 악의를 취했으니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광해군이 폐위에 명분이 없다는 광해군 옹호론의 주장이 있다. 사실은 아니다. 폐모살자 연관 사업으로 인해 민생 파탄은 현대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었다. 광해군 재임기 15년간 조선의 민정은 이미 한계를 넘겨 파탄 직전이었다. 광해군을 죽이지 않는 건 그가 한때 왕이었고 여전히 왕족이었기 때문이다. 인조 반정 명분이 부족해서라도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조선에서 왕과 왕족은 엄연히 살대부들이 신상이 특권 계층이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왕족을 함부로 죽이려던 왕은 없었다. 보다 쉽게 설명하지만 인명왕후를 폐하고 임해군과 영청대군을 죽인 폭군을 징계함을 명분으로 삼은 임금이 폐준 하나 자기 삼촌을 죽이면 명분 정통성이 있겠는가. 그러나 인조직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광해의 그런 무사하였다. 영란에서는 반정 소식을 듣고 조선 공항을 충순한데 왜 폐위시켰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정 이후 책봉을 받으러 간 사신들의 배를 타고 도착한 산방에서 등주 사사에게 자신이 임금을 시기한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폐위증을 하는 것도 내내 방해받았다. 어렵사리 폐위증에 도착했지만 당력이 걷지 않는 명나라 대신들의 눈초리를 받았다. 징계제는 조선왕을 시해했다는 소문은 물론 내군 3,000명을 동원해 조선왕을 시하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문까지 듣고 있어서 조선 사신들은 이를 해명하는 데 고생하였다. 인조 정권은 처음부터 불안했다. 집권 초기의 서인들은 남인들과 같이 정권에 참여하면서 불경에 대해 체벌을 논의했다. 이때 남이공과 김신국을 비롯한 신무 관리들은 살아남았지만 북인 정권에서 권신이었거나 광해군이 집권 세력들은 예도 없이 가차없이 엄격하게 처벌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져서 최고 권력단이었던 대부분 이 처벌을 처형시키고 이건 멍인과 기자관을 입에 벌써 완벽하게 분쇄
갈아채워버렸다. 반정의 면모였던 회번원의 소극적이었던 소복도 외협에도 아니고 쳐버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대북이 숙청될 때와 같이 행해졌다. 이때 유희번이 처형당하고 박홍근은 유배됐다. 규모가 커지게 되자 서인들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북인을 그대로 살려두면 반드시 제기하여 서인에 견제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인 숙청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변하게 됐다. 이렇게 대북과 소북에 대한 숙청은 이루어졌고 2002번 기자원 몇 명인 박홍구를 비롯한 북인 권신들은 배락을 맞게 됐다. 그들이 가문을 멸문치하가 남여 안전히 몰락하였다. 이렇게 대북과 소북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북인 처벌에 대해서 박성종은 처벌이 들어오고 아들과 함께 자결하였다. 이 원칙도 역시 한탄할 만큼 지나친 일이었다. 이런 일이 벌이자 북인들은 이에 반발해 바로 광해군 포기운동과 흥한군 인성군을 중시로 정치인을 왕으로 삼아 광해군을 대상왕으로 옹립하려는 의욕을 세우기 시작했다. 1623년 인조 1년에 인조 반역이 일어난 직후에 위도우인 바로 흥한군을 옹립시키려고 광해군을 태상왕으로 삼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발각되어 유몽희는 바로 처형됐다. 1624년 인조 2년에 이관의 난이 끝난 직후에 박홍구가 유몽희과 비슷한 계획을 세웠다. 흥한군이 이관과 한 명령에 의해 같이 영입되다가 처형당했기 때문에 옹립할 정치는 인성군으로 바뀔 계획을 꾸몄으나 이것도 역시 발각되어 박홍구도 처형당했다. 북인 숙청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서인정권이 안정세로 들어가자 광해군은 유기지에서 시국을 전폐하며 모욕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반정 공신 이괄에 대한 혐의가 공신들의 농공 행상에 이어져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반정으로 동료들이 자신이 아들을 영무혐의로 하려고 하자 하가 폭발한다. 문제는 당시 이괄이 도원수 조선의 북방 군대를 사실상 전담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가다못해 이괄이 군권이라도 빼앗고서 숙청을 해야 할 것인데 정작 군권은 그대로 놔둔 채 숙청을 시도했고 그 결과 이괄은 아들을 잡으려 온 군무도사를 살해하였다. 호국을 막기 위해 훈련을 받은 군사 1만을 끌고 남하여 안주, 평양, 항주, 개성을 전격적인 속도로 함락하고 수도 한성부까지 점령한다. 내부 반란으로 수도 한성을 점령당한 조선시대의 반란은 이 반란이 일하다. 인제는 파천하여 의자왕이 그랬던 것처럼 충청도 공주목의 공산성으로 비진하였다. 이거는 항한군을 임금으로 주도했다. 파촉지세를 징계하던 반란군은 모학제에서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도불권에게 전패했다. 경기 이천호 대가에다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사회됐다. 인조는 이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괄의 잔당행에 의한 기습을 올해의 공산성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괄이 목을 국왕에 바치는 강례를 거행한 데에야 공주목을 떠났다. 5일 동안 공주의 목에서 인조는 과거를 치러 공주의 인재를 뽑았다. 충청 관찰사와 병사 공주 목사의 풍기를 모두 올려주었다. 무사히 발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또한 그가 머물렀던 곳에 두 가지 나무에게 정삼품 풍계를 내었다. 그 옆에 이를 기념한 성수정이란 누정이 세워졌다. 쌍수정 옆에는 인조가 공주에 머문 사실을 기록하는 사적비와 피각이 있다. 인조를 수행한 오의정 신임이 글을 지었다고 한다. 숙정 때 영의정 농공관이 글씨를 썼다. 이로 인해 조선 북방의 방위 체계가 붕괴됐다. 게다가 후에 이괄이 부하들은 청군에 퇴화하고 편입되어 수도 한성까지
지름길을 알려줘 국방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결국 인정이 허술한 숙청은 북방군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핵심 인력들을 반란군 즉 청으로 이탈시키는 조선을 공격에 만드는 대가를 치렀다. 인력합시지나도 공산상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성이 위치했던 곳으로 후에 병자로운 때 남한산성에서 백제의 시조 원정이 꿈에 나타나 위기에서 그 위치했던 사라와 관련지어 보면 백제의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서인 정권은 물론 흔히 친명배금 정책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반정 공신들은 최명길과 같이 대부분 주화론자였다. 병자론 집정까지 인조 정권이 후대 효정과 같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적극적인 반정 북벌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광해군 등의 외교적 성과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기승했다는 연구도 있다. 광해군이 대외 외교 관련 업무를 맡은 계신들을 유임하고 내부적으로 호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친청 정책을 포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다. 당신은 원리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론은 결국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 때문에 인제 5년 또 청나라는 쳐들어오게 된 것이다. 애초에 반청 세력의 조유 인물이 이익이나 최명기를 등은 조합하였다. 하지만 김자절은 친청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중에도 그런 원명을 얻게 된다. 당시에도 내국노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반정을 일으킨 주요 서인 멤버들은 특별히 훈서를 하는데 광해군 시절의 북인보다 더 현실주의적인 세력들이었다. 그러니 현실적인 외교 방법을 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쟁의 원인은 친명제 누라치와 승덕제의 홍타이지 시절의 대조선 정치에 대한 의견 차이와 정치적 원인이 컸다. 청은 기세 등등 하였으며 사내관조차 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나라는 강대국이었으나 사내관을 넘지 못했다. 누라치가 조공무역을 쌓아 올린 경제력이 홍타이지 때 지금에서 고갈되는 중이었다. 이게 대몽골을 평정한 이후 1626년까지 만주 2년 연속의 기근이 닥치면서 청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청은 사내관 너머로 들어갈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선과 명나라에게 공격적 요구를 하였다. 점점 비그러져가는 상황이었다. 1627년 식량값이 8배로 뛰어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찬 지경이었다. 홍타이지에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광해군 때의 조선 이미 광해군과 박성종의 명을 받은 지금 충신이 허공의 정보를 캐내고 홍타이지를 집중적으로 경계에 그가 후계자가 되기 이전부터 접목하며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었기에 홍타이지 조선을 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거를 난 이후 강화된 귀찮은 국방 무관들이 제대로 된 훈련 점검 놓고 못하게 만들었다. 정명허란 중 자포하면서까지 분전한 영변무사한 남영은 이용을 조정해서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군사를 훈련을 못하게 하였으니 강한 적을 만나 죽은 것이 진실로 내 일이지만 이것이 한스럽다고 말을 남겼다. 결국 강화도로 도망쳤던 인조는 직접 행정의 명시를 맺는 단계에 나갔다. 스스로 피를 마시지 않고 지나가듯이 마시는 산에서 후군과 형제 우구라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후금 조선과 매의 관계를 단절시킬 생각은 없었는지 사대한 조국 자체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또 가도의 모문용을 함께 부도하라 하기도 하였다. 후금의 she패를 보내느라 온갖 공부를 쟁반한 통에 애꾸는 조선 백성만 허리가 휘어졌다. 조정에서는 대충 넘어가고 영부인 8년이 흘렀다. 그러나 후금 명국 정벌의 목전에서 여전히 친명정책을 벗기지 않는 조선의 대대의 불만이었다. 정묘호란 8년 뒤 인조가 즉위한 지 인조 13년. 인륜을 황후가 죽었다. 이에 후금은 사신정문단을 보냈다. 이와 함께 홍타지는 전호와의 동생하자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이 행제국이니 함께 응원하자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명나라 관계를 완전히 정산하고 이제 자신을 흥이 아닌 아버지 황제로서 모시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후금의 사절을 탄 조선이 오히려부터 위협을 느껴 도주를 감행하였습니다. 화친 사절단에 따라 발도에 내려진 인조의 절하교서와 외교를 단죄한다는 임금의 교지 명령서를 탈취하기 이르렀다. 형제관계와 달리 군신관계는 명의조공국으로서 사대가 완강했던 당시 조선 사대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국권이 버티고 있었으며 게다가 유교적으로는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있었다. 오히려 청나라가 산약을 넘치지 못하고 결국 자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명의 부모의 나라에다가 임진한 데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크게 강화되어 있었다. 이를 쳐버린다면 내부적으로 반정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 이는 대명의리를 반정의 한 맹목으로 집권 인조 정권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봐도 당시 조선은 이지음 외교 이상을 할 수도 없었다. 광해 오인을 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확실하게 불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형이 받아들일 가능성 별로 없었다. 병자호는 피할 수 없었다. 4월 10일에 태종 홍타지는 조수역 행사를 통해 국호를 대청으로 연호를 승도로 바꿨다. 4월 12일을 전호에서 조선의 사신들을 황제의 나라가 아닌 형제의 나라라며 배례를 거부하고 다음날의 행사에도 성천을 거둬 청한 등 의례의 강제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다. 성덕전이 이들에게 국서를 주었으나 국서를 통원부에 버리고 그 내용을 옮겨 조정에 보호하면서 사실상 양국의 국서 교환은 끊어져 버렸다. 인조 15년 1637년 마침내 청군이 끌어붙은 남락공을 넘어 주요 상대를 지나친 채로 조선을 급습하였다. 인제는 멀리 피하지도 못하고 강화도 길이 막혀 못 가고 남한산성에 갇혀버렸다. 남한산성에서 한동안 농선 47일간을 버텼지만 식량을 바깥으로 빼달라 청자 전술을 하였기 때문에 울제가 바닥났다. 이때 백제 원정과의 인연으로 원조왕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원조왕사는 후에 조선대 발전 중 하나의 승률전이요 격상되었다.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를 구하기 위해 실반 각지의 군들은 고질적인 훈련 및 조직력이 부족하였다. 장년 전투 등으로 정군에게 격파되어 괴멸되었다. 심지어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정의 기동 전설에 휘말렸던 경우가 많았다. 물론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도망친 병사들을 다시 수송하는 과정에도 일이었고 제조직에 다시 공격할 때는 이미 강화도 함락되어 있었다. 일부 승전을 거둔 군함군들도 선전도의 군력을
거둘 때까지 남한산성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김자점이 주로 강경도 군항군은 한번 틀 이후로는 미동업차 하지 않았다. 이괄의 난이 평양으로 중요시지만은 중앙의 측근들만 지키하고 국내 감시가 너무 심했던 것이 문제였다. 병자는 한때도 도원수 김자점과 중년 요청진 강화도의 장신 김경진 같은 무책임하게만 사람들을 임명하였다. 최소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인조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각지 사령관들을 잘못 임명한 것이었다. 당시에 조선군이 집단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감시한 것도 있었다. 이관은 난 이후 감시와 통제가 심각했다. 군 지휘관들도 뒤집 잡히지 않게 위해 훈련 자체를 피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문명 밑에 있다가 청해 찬양한 수군들까지 상대하게 된 강화도에서 김경정이 직무유기 이상의 망나니 짓을 말하며 이현명 전쟁 때에도 국권에 된 강화도가 함락당해 그곳으로 피난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상 광해군과 인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